안녕하세요. 동지하면 딱 팥죽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팥죽은 귀신 쫓는 음식, 이거 거의 공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전통 속에 어쩌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새로운 시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동지가 되면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꼭 팥죽을 먹어야 하지? 그쵸?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답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은 그 붉은 팥이 귀신이나 나쁜 기운, 그러니까 애군을 물리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그 해석에 아주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동지풍습의 전통적인 의미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과거를 모든 것에 빌었던 시대로 한번 재정의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제는 비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통을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행동에 달렸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바로 동지풍습의 전통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팥의 그 붉은색이 꼭 피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막 집안 구석구석에 팥죽을 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 시대를 아예 모든 것에 빌었던 시대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땐 지금처럼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뭄이 든다거나 병이 도는 것들, 이런 걸 전부 다 초자연적인 존재 탓으로 돌리고 그저 매달려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빌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은 당연하고요.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용왕신, 심지어 부엌에도 조왕신이라고 신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신들이 관장하고 있었고 그 신들한테 잘 보여야만 내 삶이 평안하다고 믿었던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의존적인 세상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의 화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무속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걸 해선 안 됩니다. 라고요. 와, 이거 그냥 이제 그만하면 어때요 정도가 아니죠. 과거의 방식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세 번째 주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2013년, 이 해를 기점으로 그동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빌기만 했던 비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운용하는 정법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네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과거의 방식이 끝났다면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비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삶. 수동적으로 그저 해주세요 하고 비는 대신에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빌기, 이건 잘 몰라서 하는 행동, 즉 무지의 행위고 결국 신에게 의존하게만 만들죠. 그냥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에 바르게 살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불행이 생기고 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불행이 생길 원인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 주장의 핵심 논리는 정말 간단하고 명확해요. 당신이 올바르게 살면 어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불행이 당신을 찾아올 이유나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데 왜 굳이 어려운 일이 생기겠냐는 거죠. 굉장히 명쾌한 인과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옛날 전통은 다 쓸모없는 미신이었단 말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자는 여기서 방편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가져와서 전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편이라는 건요, 무슨 신비한 마법이나 주술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일종의 지혜로운 도구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더 깊은 지혜를 쉽게 이해시키려고 고안해낸 교육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이 방편이라는 안경을 끼고 동지팥죽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귀신 쫓는 건 일단 잊어보고요. 첫째, 찹쌀이 들어가죠. 이걸로 영양을 보충하고요. 둘째, 팥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추운 겨울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 핑계로 온 가족,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보세요. 귀신 이야기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생활의 일부였던 거죠. 이 방편이라는 논리는요, 제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진짜 목적이 정말 돌아가신 조상님이 그 음식을 드시러 오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핑계 삼아서, 그걸 방편으로 삼아서 바쁘게 흩어져 사는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진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의식의 중심에는 죽은 조상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바로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빌기만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경고를 던집니다. 이 지식 시대에 빌면 혼납니다. 옛날처럼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동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고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에 가서 말 못하는 불상 같은 우상에게 빌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살아있는 스승이나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고 배우라는 거죠.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과 지식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동지팥죽이라는 아주 익숙한 전통 하나를 가지고 정말 급진적인 재해석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것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